자, 이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지도 체제를 놓고 이제 내용이 아주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친한계는 7,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런 반면에 친윤계는 새 비대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당을 수습하자. 근데 사실은 비대위도 지금 워낙 여러 번 당이 거의 비대위 체제로 그 운영이 되어 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친윤계 주장이 또 뭐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 백지위에서 모든 걸 풀어가자고 하면서 전격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평론가님,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뭔가 좀 더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도 있을 텐데 비대위원들이 다 그만두면 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다시 이렇게 옹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단 그만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총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어차피 친윤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류기 때문에 친윤계 입맛에 맞는 인물로 이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용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더 노골적인 친윤 성향의 인물을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럴 의도로 지금 새 비대위 구성하자고 하는 얘기고 지금 말씀 중에 친윤계하고 친한계의 갈등 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계파가 더 지금 늘어났죠. 친김계, 친김문수계. 네, 그래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3파전으로 지금 전개될 그런 이제 그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뭐 차기 당권에 당연히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내 덕분에 그래도 40%를 넘겼어. 이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르지만. 그래서 곧바로 당권 장악에 나서려 들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다. 제가 보기엔 교통 정리하는 데만도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친윤계가 뭐 당의 주류기 때문에 친윤계 의지대로 그 가닥이 잡혀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제 친한동훈 계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이제 패배하고 나서 관악산에 있는 집 근처 체력단련장에서 이 대왕 훌라후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들기도 어려운 무게라고 해요. 그거를 뭐 자유제대로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턱걸이 또 5개 하는 모습 올리는 걸 놓고 제가 볼 때도 되게 격하게 감정적으로 교수님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는 나 당권 같은 거 안 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지만 친한계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예. 운동하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이건 예. 뭐 참모진이 올린 겁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는 정말 강골이에요. 축구 잘하고 예. 뭐 달리기 잘하고 예. 저는 한 개도 잘 못하는 턱걸이를 그 다섯 노인이 뭐 5개씩 하고 뭐 어제 그 대왕 울럽 저 처음 봤어요. 그거를 거의 그 차력사 정도 수준의 그런 훌라후프를 돌리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체력 관리 대단하다는 모습 봤고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40% 이상의 득표를 올린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국민의 70% 정도가 내라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재명 그 대통령이 거의 압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막판에 실수가 많이 있었죠. 뭐 유시민 발언이라든가 많이 실수가 있었고 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관리를 잘 했어요. 부정선거 세력하고도 거리를 두고 내련 세력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나름의 그 이미지를 잘 세워서 지금 친한계로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정리하신 대로 한동훈과 김문수 등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진통은 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대위원장은 너무 진부하다. 예. 이뭐 한 10여 명 될 거예요. 비대위원장 타이틀 가진 사람만 해도 이때까지. 그래서 진통은 계속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간에 뭐 정리될 걸 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보수 진영 쪽이 지금 뭐 그렇게 슬퍼할 게 없어요. 지금 밑바닥까지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하실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대통령 내줬죠. 국회 내줬죠. 그럼 아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견제의 그 심리가 작동하잖아요. 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민주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견제는 있어야 된다 해서 내년 지방선거 총선은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약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너무 진영 논리에 목매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트상으로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지금 보수 진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망 회로를 돌린다. AI 반도체로 총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변신은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그래 곧 이재명 후보가 무너질 거야. 그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갈등이 있고 뭘 잘하겠어.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거야. 전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태는 내후외환이잖아요. 예. 지금 내부는 아수라장이고 수습 불가고 관심 바닥이면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민심이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전쟁 치르고 난 직후인데 지금 당권 전쟁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김문수, 한동훈 맞붙을 거라는 것은 뭐 자명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김문수 추대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또 하나의 데이터 지표가 되는 것이 유튜브 조회수나 예.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거든요. 예. 유튜브에서 그래도 보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국민의힘 얘기하는 순간 조회수가 팍 떨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붕괴 연구. 이건 8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 예. 두 번째 극복 방안.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처절 혁신. 이거 깊반 널책. 제가 유행으로 퍼뜨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 없으면 스스로 저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국민의힘은 모래알, 뭉치기 어렵다 이런 걸 의견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황기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전 후보 측에서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속마음을 좀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좀 가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그냥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제 중앙당 당권 문제만 언론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중앙당 당권 문제와 무관하게 이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들 공천 받고 이런 건 지금 한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청취자분들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방의원들 공천 누가 하냐면 당협위원장이란 분들이 합니다. 그죠. 국민의힘. 왜냐면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다 친인들이죠.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공천하냐면 자기 사람을 공천하거든요. 예. 어떤 자기 사람이냐면 자기 지역구 관리 잘할 사람들 해줍니다. 음. 자기 지역구 관리 중대장이 될 사람들, 그래서 지역 조직 관리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지방의원으로 꽂아놓고 나머지 총선에서 그 세력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재선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 조직이 뭐겠습니까? 태극기 부대도 있고 친윤 뭐도 있고 정광훈 뭐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뭘 내려놔야 되냐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이게 국민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일 텐데 당협위원장직 우리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중앙당에 다 위임하겠습니다. 국민께 공천권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할 사람들 우리가 뭐 공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안 해요.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러니까 비대위를 하겠다, 뭐 당대표를 하겠다, 이거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뭘 차지하겠다는 행위잖아요, 서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중앙당 당권을 누가 가지겠지만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은 그 뒤에서 쓱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뭐 하던 대로 계속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김병욱 의원.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제 출마하지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지난 윤 정권 3년 이 자해 난동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행안부 장관에 유력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홍준표 총리, 유승민 부총리, 이준석 대표로 당을 운영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차기 당권 경쟁도 보면 구심력은 없고 그냥 원심력만 계속 그게 고질병인가요? 국민의힘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뭐 자기네들끼리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네 분 때문이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럴 거면 그냥 아예 해산 후 재창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 치르려 하겠습니까? 당명도 분명히 바꾸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바꿔야 할 것이고 완전히 해쳐모여하는 시기에 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혁신당 부분은 빠져 있는데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합쳐져서 이제 범보수 진영 전체가 요동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세력 재편이 이제 되는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보고 있는 데는 그 개혁신당 몫이 조금 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후보 경선 탈락자님도 이제 거기 함께 하실지 들어오시겠죠. 궁금합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네. 귀국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이 대선 막판에 몸을 던져서 도왔잖아요. 거기까지를 포함한 일종의 이 확대하는 방향의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모습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하게는 이제 뭐 그러니까 중도 진보까지 이제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맞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망가진 걸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장사 잘한 겁니다. 윤석열 그 계엄이라는 이 정말 국가의 난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20% 30% 득표율이 정상적인데 40%가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50%를 넘지 못한 것은 두고 민주당의 약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전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항상 있는 이 권력 투쟁을 가지고 얘들을 싸우고 망가지고 분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도 잘해야 되는 거 맞고 그건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까 전에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잖아요. 국민의힘에 옮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뭐 주진우 의원처럼 뭐 그거를 국민 통합이다 이러면서 방어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매듭을 해야 돼요. 매듭을 해야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실제로 공범 혐의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위헌정당 훼손 심판 청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쇄신하고 방어할 생각을 해야지 당권 투쟁하게 골몰해 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짧게만 말씀 좀 드리면 선거가 끝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젖잘사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총선 때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때 우리 이 시사 1번지에서 제가 분석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폭망했어요. 예. 40대는 아예 정말 허허실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경포정,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 그럼 40대는 50대 안 되고 40대는 60대 안 되고 40대는 70대 이상 안 됩니까?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경포정은 뭐냐면 이번에 289만 표로 지는데 130만 표를 진 곳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수습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집권 정당으로 못 가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댓글에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차라리 당 해체하고 국민의힘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말만 잘하는 한동훈보다 김문수가 낫다 이런 의견. 또 국힘은 한동훈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친윤계는 양심도 없나 대선지고 한동안 친박 폐족 친노 폐족되는 것도 못 봤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